속초의 골목길에는 언제나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김현숙은 40여 년을 버텨왔지요. 73세가 된 지금도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은 슈퍼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지만 현숙의 미소 뒤에는 50년 가까이 쌓인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슈퍼 안은 남편이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숙은 이 공간이 남편과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남편과의 사랑이 온전히 남아있는 성전과도 같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준석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셔도 되는데. 하지만 현숙에게 이 가게와 이 골목은 두 아이를 키우며 지켜온 삶의 터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현숙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옥분이 슈퍼에 들어서며 말했지요. 현수가 우리 한번 어디 가보지 않을래? 설악산 단풍이 정말 예쁘다던데. 우리 나이에 언제 또 보겠어? 옥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숙은 평생 속초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기에 옥분의 제안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석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 계획을 말하자 아들은 밝은 목소리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구경 좀 하세요.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은 현숙은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별아, 엄마가 내일 잠시 나갔다 올게.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던 진돗개 별이는 9살 사람 나이로 치면 60이 넘은 노견이었습니다. 현숙이 외롭지 않도록 항상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 온순하던 별이가 갑자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행 가방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지요. 현숙은 단순히 주인이 떠나는 것이 서운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여행 떠나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지만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별이는 침대 밑에 웅크리고 앉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별이는 현숙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현숙의 다리에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습니다. 별아, 엄마 바쁘니까 저리 가 있어. 현숙의 말에도 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행 가방을 끌어당기고 앞발로 긁으며 격렬하게 반항했지요. 멍멍 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울부짖듯 애절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에 현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약속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옥분이 부른 택시가 도착하자 현숙은 서둘러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이의 행동은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현관문에 다가가려고 하자 별이가 몸을 바닥에 딱 붙이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별아, 비켜. 엄마 늦는다. 현숙이 소리쳤지만 별이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지요. 마치 주인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별아, 정말 미안해. 엄마 꼭 가야 해. 현숙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별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아우. 방문이 닫히자 방 안에서 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숙은 가슴이 아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소리였지요. 택시가 출발하자 현숙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 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현숙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터미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렸습니다. 현숙도 따라보다가 깜짝 놀랐지요. 별이 터미널 앞 광장에 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집에서 터미널까지 1km가 넘는 거리였지만 별이는 혼자 이 먼 곳까지 온 거였습니다. 별이는 현숙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대신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현숙을 올려다보며 바지자락을 물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별아, 사람들이 다 보잖아. 현숙이 떼어내려 했지만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버스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짐을 챙겼습니다. 현숙도 서둘러 가방을 들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별이가 갑자기 버스가 들어오는 길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별아, 현숙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별이는 버스 앞에 딱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버스 기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소리와 함께 버스가 멈췄지요. 아이고 저기가 뭐 하는 거야? 승객들의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현숙이 달려가서 별이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별이는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아우! 별이가 다시 그 애절한 소리를 냈고 현숙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간절함과 두려움, 그리고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내린 한 승객이 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본 적이 있어요. 개들이 저렇게 할 때는 정말 무언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더라고요. 현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별이의 행동이 단순히 주인을 잃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려는 절실함이었지요. 옥분아, 우리 여행 안 가면 안 될까? 현숙의 얼굴을 들여다본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가자. 별이 말을 들어보자.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3년 살면서 처음으로 계획한 여행이었지만 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별아, 엄마가 안 갈게. 이제 됐니? 그제야 별이는 버스 앞에서 물러섰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현숙은 별이를 목줄에 묶고 터미널에서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여행을 포기한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현숙은 늘 하던 대로 TV를 켰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지요. 오늘 오후 2시경 설악산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산길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뒤집힌 버스와 구급차들이 보였습니다. 사고 버스는 오전 10시 30분 속초 터미널을 출발한 설악산행 관광버스로 현숙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타려던 버스였습니다. 만약 별이가 막지 않았다면 자신도 그 버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현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별아, 내가... 현숙이 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내가 나를 지켜준 거구나. 내 생명을 구해준 거야. 별이는 현숙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에 현숙은 계속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별이를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별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석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혹시나 해서. 현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준석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워했고 엄마, 별이한테 정말 잘해줘야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현숙은 잠들기 전에 다짐했습니다.
가게만 지키느라 바빴던 삶을 조금은 바꿔보리라고. 여행은 가지 못했지만 평생을 함께한 별이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숙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별이와 함께 공원까지 산책을 나섰습니다. 설악산은 가지 못했지만 공원에 곱게 물든 단풍을 보며 소소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이 덕분에 무사하셨네요. 라고 인사를 건넬 때마다 현숙은 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슈퍼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별이와 함께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문득 한 달 전 별이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랐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별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를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엄마를 키워준 거였구나. 고마워. 현숙은 별이를 쓰다듬었고 별이는 따뜻한 체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현숙은 잠자리에 들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고. 여행은 가지 못했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의 여행을 한 기분이었지요. 평생 중 가장 편안한 잠이 현숙에게 찾아왔습니다.